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뉴저지 한인 시의원 5분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노르드에서 당선된 김봉준 의원 만나봤고요. 오늘은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이죠.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당선된 박지혁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불러주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의원님이 되셔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당선인이에요. 그렇죠. 네네. 아직 이제 정식으로 그 취임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시긴 하지만 오늘은 의원님으로 그래도 제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무려 4,000표 이상을 받으셨어요. 득표율도 44.2%에 달해서 1위에 당선이 되셨는데 먼저 당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에는 그렇게 믿고 성원해 주시고 밀어주신 유권자 여러분과 펠팍 주민 여러분, 그리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뭐 팰리세이드 파크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서 뭐 당선 가능성 당연히 높았지만 그래도 이제 한인 후보가 한 분 더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득표율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거의 과반에 가까운 표를 얻으셨어요. 이번에 뭐 처음 시의원 도전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선거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한인 동포들, 한인들의 공통점이겠지만은 너무 선거 전에 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상대방 비방이나 아니면 약점을 많이 들고 나온다든지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나. 네.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같은 한인 후보들 입장인데 또 흑색 선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군요. 네,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선거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김봉준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집집마다 다 한 3번씩 찾아가셨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했었어요. 예. 네,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이라서 실상은 그걸 좀 자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다른 책에서 그때 좀 너무 심하게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좀 심하게 막 그걸 이제 소위 도어투도어라고 그렇게 네네. 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예. 직접 그 유권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 예. 그래서 그건 조금 심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과열 경쟁이 있었군요. 이제 다른 후보들이 직접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분위기여서 또 이제 박재건 후보도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근데 이제 좀 달리 했죠. 그냥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도어 행어, 인쇄물. 예, 예. 그걸 그냥 그 도어에 이렇게 우편함에 넣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문 예. 손잡이 이렇게 걸어놓고 걸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직접 대면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것도 그러고 또 예. 비용이 우편으로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러면 직접 지금 그 선거 캠프에서 그 도어에 다 그 다 인쇄물을 붙이고. 갖다 네네네. 붙이는 일을 하셨군요. 네. 후보님도 당연히 직접 하셨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선거를 하고 이런다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더구나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선거운동 하면서 그래도 펠팍 주민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 펠팍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팬데믹으로 인한 개인 업소들, 네. 자영업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타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조금은 유지가 되어야지 이 팬데믹이 끝나고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네. 그냥 지금 그대로만 가면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뭐 뉴저지 주 정부에서는 식당 영업 시간을 줄인다거나 네. 내부의 손님들의 숫자를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발표된 걸로 보면은 각 타운별로 또 각 카운티별로 이런 걸 자율적으로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좀 하도록 두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소위 이제 그걸 좀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단속을 얼마나 하느냐. 요즘 2차로 지금 팬데믹이 숫자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 아마 요즘 단속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뉴저지에서 어떤 규제가 더 강화가 될지언정 그래도 펠팍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단속을 조금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번 뭐 규제가 설사 강화되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펠팍에서 이제 시의원 당선이 되시면서 총 4분의 한인 시의원이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네. 그만큼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강한 의지의 결과가 아닐까. 벌써 4분이나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 보면요. 그렇다면 펠팍 한인들, 이 타운 정부의 여러 가지 불만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바라는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인들 입장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우선에는 펠팍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위 이제 우리 타운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한인 직원들도 좀 더 늘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좀 해소를 많이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잘 못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언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언어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예, 예. 관습적인 부분도 많죠. 예를 들면은 예. 어떤 여기서는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해달라고보다 예. 항상 이렇게 글로 써서 절차라는 게 있죠.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정식으로 어떤 한 건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네. 그게 자국을 남기면서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지만은 예. 이 말로만 해놓으면 이게 기록이 없을 때는 그 팔로우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저는 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민분들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그런 타운에도 발런티어들을 이제 예를 들면 파이어 디파트먼트 같은 데도 네. 발런티어를 이제 모집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에도 우리가 좀 나서서 해주고 또 그런 모금 운동도 1년에 경찰도 모금 운동도 하고 네. 파이어 디파트먼트도 모금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쪽에도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해주고 해서 예.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의 힘을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라면 다 겪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이제 익숙해진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같은 한인이고 한인 시장인데 한인 의원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라는 인식들이 있으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또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절차라는 것도 있고 그 보고 라인, 그다음에 그것이 통과되기까지의 또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한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이런 말씀이 나오실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이시고. 근데 되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참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모금운동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동안 지금 여름 내내 우리가 조금 펠팍에서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이제 주차 미터기 문제였어요. 이거를 설치를 한다, 변경을 한다, 뭐 변경을 했는데 또 운영이 안 된다. 이게 오랜 시간을 끌어오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주차 미터기 이제 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씩들 경험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고 또 어떤 부분이 좀 좋아진 부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전에 있던 메타기 시스템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그래서 네. 고장도 잘 나고 저도 뭐 계약 조건까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메인테넌스에 돈도 많이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마 그 계약 만료가 돼서 이번에 새로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게 된 걸로 보는데 현재로 시스템은 일단은 메타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차 한 대마다 요금 받는 그게 하나씩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한 블락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실제 사용에는 좀 걸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긴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조금 너무 앞서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저는 제가 엔지니어라서 좀 그런 생각도 예. 해봅니다만은 어떤 부분이건가요? 이게 동전을 넣고 번호판 넘버를 집어넣으면은 그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게 자동으로 그 소위 이제 티켓을 주는 차하고 연결이 돼 갖고 이 차는 이 번호판 넘버는 지금 돈
돈을 넣어져 갖고 있는 상태다. 몇 분이 남았다. 아, 그게 이것까지 기록이 바로 다, 떠요? 다 되니까 어떤 면으로 참 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교통경찰 입장에서는 편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입력하는 동시에 내가 몇 시에 이 차를 주차를 그렇죠. 했고 그렇죠. 몇 시에 이걸 나가냐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군요. 정확히 일단 되죠. 기록에 그런데 그렇다고 남네요. 뭐 맨날 그 시간 만료되는 순간에 예, 그냥 예. 바로바로 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시스템이지만 결국은 교통경찰이 와서 네네. 확인을 한 후에 티켓을 이제 뜨게 그렇죠. 되는군요. 네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 한 1, 2분 늦을 수도 있는 항상 건데. 유예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어느 시스템을 동원을 하든지 그 유예 시간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익숙해져 있는 게 동전을 집어넣으면은 티켓이 나와서 몇 시까지 이 티켓이 이제 그렇죠. 보통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게 찍혀 나오는데 이건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좀 혼동스럽거나 이게 그럴 어떻게 수도 있겠네요. 되는가 아직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달라진 부분에 대한 타운 정부 측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네, 많이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고. 이게 굉장히 새로운 시스템이고 첨단 테크놀로지라 그래도 되겠죠. 그렇죠, 주차 미터로 그렇죠. 보면은. 예. 그러면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한데 이걸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시의원이 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법안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좀 내실 것 같은데 내년 1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실 텐데 어떤 타운을 만들고 싶다. 어떤 포부를 갖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팰리사이드 파크에 시니어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나 시니어 센터를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제가 또 전공한 게 feasibility study하고 이런 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신경을 쓰고 꼭 이건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용적으로 네. 과연 얼마만큼 가능하고 언제쯤 될 수 있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들며 어떤 차원으로 이거를 성공을 시키면 좋겠는가 그런 걸 한번 볼까 합니다. 네. 뉴욕에는 그런 게 운영이 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KCS라든가 뉴욕 한인 봉사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뉴저지에는 사실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어떤 시니어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펠팍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자 이게 펀드를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예. 그게 제일 큰 관건이겠죠. 우선에 그렇죠. 정부나 카운티나 이런 쪽에서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네. 이제 그다음에 타운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조달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좀 큰 빌딩으로 구상을 해서 만든다면은 일단 세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도 있는 뭐 프로젝트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을 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뭐 한인 시의원들이 많이 계신다는 건 그만큼 뭐 한인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펠팍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만큼 좀 기회가 많이 생겼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소통이 없어서 생기는 오해로 인해 좀 타운 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소통하는 데 가장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주민으로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소통의 부재다. 맞습니다. 또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굉장히 제가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드리고 예. 또 많이 듣고 예, 하는 예. 그 부분. 앞으로 펠팍 주민들 중에서 불만 있으신 분들은 박재관 의원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그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실상 예. 제가 벌써 뭐 이야기들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세요. 좀 가능하시면은
법이 허용하는 대로 네, 규정이 네. 허용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혹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 상황을 잘 절차를 따라서 하면 또 절차를 따라서 또 되기도 해요.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자꾸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아. 하시거나 이제 그런 그게 있어서 네. 좀 당황스럽거나 당혹스러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펠팍 시의원에 당선된 박재간 의원 만나봤는데요. 뭐 앞으로 펠팍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귀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열심히 하실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한인들 맘 놓고 장사하고 또 살기 좋은 그런 타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에 당선된 박재간 의원이었습니다.